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후성 가지고 오셨습니다. 후성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 하나에 대해서 좀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소재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성이요. 갑자기 1시 정도 되니까요. 쭉쭉 올라가더니 24.59%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성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오늘 뭐 기가 막힌 이슈가 좀 붙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후성에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 뭐 같이 움직이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던가 경인양행 이런 종목들이 오전장에는 좀 약세를 좀 보였었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 기업 중에 포토 레지스트 수출 허가가 하나가 이제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예 막는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이제 그 규제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후성이 장 막판에 또 그런 분위기를 다시 좀 바꿔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소재주들도 같이 또 땡겨가지고 깊은 뭐 음봉으로 이제 빠져 있었던 종목들도 다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려가는 그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소재주를 바라보는 그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 측에서 이제 적극적인 그 투자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만들어 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소재주한테 가장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지금 테마주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런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성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랑 같이 그 에칭가스 1차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이제 뭐 통과 소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성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그런 이제 좀 소문들이 또 시장에서 이어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뭐 장 마감 때 거의 뭐 상한가에 거의 다다라는 24%의 이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후성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상한가, 그다음에 소재주의 그 첫 번째 선발주자로 이제 그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경인양행도 막 치고 올라가고 항상 뭐 동진세미캠, 후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으로부터 그다음 이제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좀 실시가 됐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붙으면서 위쪽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힘을 더 준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소재주 안에서는 그런 순환매들이 계속 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이 뭐 이제 어렵고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일본 관련된 종목들밖에 지금 선택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성이 올라감으로써 그 다음 이제 또 순환이 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쪽 이슈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은요. 그렇게 썩 괜찮은 느낌은 나지 않아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내 파란불을 켜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애국주 테마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는 뭘까? 다시 갈 수 있다?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까지 만들었는데 네. 오늘 가져온 이후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돌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오늘자에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었죠. 거기에 이어서 실제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유가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만들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간 상태예요. 그럼 이 종목들이 어디서 엮여 있냐면 바로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옷 같은 거는 모든 사람이 하겠지만 실질적인 화장품이라든가 육아용품이라든가 아니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시는 게 대부분 어머님들 아니겠습니까? 장을 보거나 화장을 하시거나 피부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실 때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매운동 하면은 이 어머님들과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불매운동 수혜주로 급등이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사연들을 보면은 뭐 마트를 가더라도 이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또는 일본에 뭐가 엮여 있는지 안 엮여 있는지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사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는 이 맘카페에서 실제 어머님들이 모두 모여있는 커뮤니티죠. 이 맘카페에서 불매운동이 심해지는 부분에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고, 아가방 컴퍼니는 뭐 애기 옷도 만들고 하는 기업이죠. 실제 아가방 컴퍼니 아니도 뭐 에뜨와 뭐 이런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애기들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이 나올 때 뭐 탄소 섬유도 있겠고 에칭가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그 종목들 이외에도 충분히 불매운동 수혜주로 뭐 옷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엮여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주들 순환매를 돌고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 종목들 아마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나 좀 새롭게 느껴지는 종목들을 공개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역시 SKC 코오롱 PI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VIP 체험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도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맞아요, 이제 어떻게 맞아요. 매매를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뭐 종목은 뭐 많이 맞추셔서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요. 좀 더 어렵게 가지고 올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좋아라 하는 바닥 돌파 종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바닥을 좀 기어다니고 있다가 요런 이제 뭐 저항대들 계속해서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가 요즘엔 거래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좀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이 요건데 기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거래일 연속에 또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7월 달부터 이어졌던 건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을 때도 계속해서 좀 담아주는 여기서 이제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연속적으로 이제 담아주는 그다음에 많이 매수 단가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좀 공략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래쪽에서는 지지점이 좀 잡힌 것 같고 윗공간에는 이 매물대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일봉상 차트에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주봉상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넘어야 될 선이 한 요 정도 그동안에 이제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이런 그 이평선 수렴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이 구간대까지 36,5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 종목을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요즘 시장의 또 변동성을 또 우리가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항상 또 음봉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를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KC 코오롱 PI 가격 전략 아래 하단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너무 당하고만 있으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나죠. 가만히 있던 사람도 건들면 기분이 안 좋은데 맞아요. 사실상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를 진행하면서 이 화이트국 제외에 대한 이 가기를 진행했고 연수하고 공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거의 확정이 난 거죠. 그럼 실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는 개별 허가로 매번 할 때마다 허가를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우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우대국에서 뺐지만 대한민국 안에는 일본이 우대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일본을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서 화이트국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화이트국이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화이트국 같은 이런 이 우대국이 있고요. 그리고 우대를 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가군 그룹이 있고 나군 그룹이 있습니다.
가가 우대가 되는 나라들, 나가 안 되는 나라들. 그래서 이번에 장관급 회의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 이 우대국인 지금 일본을 빼서 나인 우대가 안 되는 나라에 집어넣자가 아니라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라는 새로운 일본만 관리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일본만 이번에 한번 관리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뿔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수출 규제가 뭐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고 새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하겠다 얘기했지만 절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 나간다 한다면은 그 관련한 수혜주들, 종목들 아마 더 큰 급등들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안 간 종목들이라도 더 크게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는 애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예. 그리고 저도 없는데 어쨌든 맘카페가 진짜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나오는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유아용품 불매 운동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까 그러니까 우리 특징주로 봤던 아가방 컴퍼니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거네요? 그죠.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데 네, 육아용품 관련된 기업이 맞습니다. 네, 솔직히 아시겠지만 이 어머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내 아이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더 좋은 것들로 뭐 만들고 싶은 게 어머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굉장히 사실 어머님들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그 어머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 맘카페 대략 가장 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의 280만 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 그 지역마다 뭐 청주맘 아니면 뭐 서울맘 해가지고 지역마다 솔직히 어머님들의 이 카페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똘똘똘 뭉쳐 있는데 그 어머님들끼리 이번 일본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 것 치고는 너무하다. 이건 당연한 조치인데 라는 이유로 실제 이번에 불매운동에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불매운동 하면은 일본 옷 안 사는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쥐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뭐라고 했어요? 집안에서의 이 먹는 거 책임지시고요. 그럼 아이들 먹는 것도 책임지시고요. 아이들 입는 거, 정말 아이들 뭐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 마트 안에서 실제 일반 가게들 안에서의 이 과자 대략 20여 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 일본의 과자 20여 종의 매출이 대략 한 달 동안 20%가 줄었고요. 실제로 일본에 라면 종류가 있으면 10여 정도가 있는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대략 2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제품 매출을 주는데 어머님도 뭐 쓰십니까? 또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화장품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화장품은 또 줄었냐? 일본에서 만들었던 뭐 실제로 뭐 SK2라든가 시세이도라든가 시세이도 있죠. 네, 맞습니다. 시세이도와 SK2 같은 일본의 화장품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매출이 대략 한 23%에서 20%가 좀 넘게 매출들이 줄어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원래 일본 제품이 그렇게 많이 썼지만 최근 들어서 불매운동이 세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흐름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서울우유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즈 브랜드 큐비비라고 있습니다. 큐비비를 작년부터 이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판매 계약 절차 지금 상황에서도 종료를 지금 밟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까지도 이 치즈까지도 지금 불매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가 입는 옷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로 더브라트라든가 뭐 리첼 같은 브랜드 일본 거 입히지 말자. 그 기저귀 브랜드도 있습니다. 마미코코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이라든가 이런 기저귀도 쓰지 말자. 대체적으로서 뭐 쓰자? 한국 거 쓰면 되지 않냐. 굳이 일본 거 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맘카페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그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세나 급등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다. 아까겠죠? 제일 작은 커뮤니티가 280만 명이에요. 지금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이 될지 모르는 어머님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 불매운동 진행한다면은 이 육아 관련 수혜주, 육아 관련 불매운동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급등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관상학적으로 가장 네. 먼저 우리들 중에서 맘카페에 먼저 가입할 것 같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자,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는 시간의 상한가 같다고 하니까 그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육아용품도 다양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맘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어머님들도 오늘 가입을 하실 것 같은 가입할 것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로부터 이제 같이 시작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 일단은 그 시간의 상한가가 아가방 컴퍼니를 지금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그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일단은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설명해 주셨던 맘카페에서 일본 유아 브랜드 대체 브랜드를 이제 그 몰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해지면서 이쪽 업계에 좀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급등을 좀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좀 내려주는 이런 모습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은 거래량 없는 이런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과거에 이제 지금 아기상어랑 이제 같이 묶여 있었던 종목으로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그 유아용품 그다음에 뭐 아기 뭐 신발 그다음에 뭐 이제 패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만드는 그런 그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그다음에 오늘 시초가 그다음에 갭상승하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위쪽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근데 충분히 이슈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추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반복, 강조, 반복. 강조, 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 강조입니다. 네, 강조. 네,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나온 거다. 일본 수출 관련된 거 또 올라갈 거다. 근데 첫 번째 올라갔던 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복과 강조를 해주고 네, 계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수출 관련주 이야기죠. 한 번 급등한 거를 찍는 건 맞아요. 괜찮지만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거를 1,700개 중에 골라서 찍을 수는 없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됐냐?